협동일국이란 제목으로 연구를 진행한 그 서동재 주영호 연구팀의 주영호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팀은 한국의 지금 생명연합회 협동자 연합 조직 중에서 한살림과 아이쿱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 같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화면을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전체 교육 그 배경이랑 그 다음에 협동일국이 란 제목으로 저희가 조사한 내용들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협동일국이라는 용어가 탄생한 것이 일단 어떤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는 두 연구자 모두 현장에서 그 한살림과 아이쿱이라는 협동조합 연합 조직에서 조합원과 직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교육이 협동조합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협동조합에서 협동이라고 하는 협동의 실력이 느는 것이 교육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육만으로 협동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걸 또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협동조합의 협동력을 어떻게 강화되나, 즉 협동을 어떻게 학습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요. 그 와중에 협동이라는 것이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협동조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제도와 활동,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일어나는 것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협동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협동일국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협동일국이 모델이라고 이름 붙인 슬라이드입니다. 조금 위로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밑에 것까지 잘 보이게요. 네, 이 모델의 전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한국에서 많은 협동조합 경영론이 그 단위 협동조합, 즉 단협을 중심으로 발달해져 있습니다. 한국에는 2차, 3차 협동조합은 아직 없고 2차 협동조합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생협연합회가 2차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2차 협동조합이 주로 단협들 단위에서 할 수 없는 공동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단협들의 연합회 단위에서의 공동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현재까지는 생협진영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의료사협이나 다른 그 일반 협동조합에서 연합회가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예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연합회, 연합조직의 관점에서 좀 적용할 만한 경영학습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델을 이와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협동일국이란 말은 좀 농업적인 메타포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고 잘 재배하고 키워나간다, 협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과 대단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조직 내에 다양한 협동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 조합원 사이의 모임일 때도 있고, 어떤 필요성에 대한 열망일 때도 있고, 또는 어떤 소모임이나 단체에서 일어나는 교감일 때도 있고, 또는 구체적인 돈을 모으거나 이런 제도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협동적인 것들이 단위 협동조합, 심지어는 단위 협동조합을 넘어서 연합회 단위에서까지 공통적으로 같이 일어나게 하는, 그렇게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런 모델로 그려봤습니다. 조합원의 창의적이고 때로는 우발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아래로부터 분출돼 나오는 협동들이 있을 거고요. 저희가 창발적 협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보통 협동조합 연합회쯤 되면 기획부서도 있고 사업부서도 있고, 거기서 내년에 어떻게 우리가 협동을 해나가자, 이런 계획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계획들을 의도적 협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고 섞이면서 협동조합의 역동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연합회 이상 조직 단위에서 큰 협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근데 모든 계획들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조합원들의 모든 요구가 조직 차원에서 협동으로 이루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네,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로 모아지는가라고 하는 모델에서 저희가 협동의 렌즈라고 하는 개념을 좀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마다 우리 조직에서 협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좀 모델을 머릿속에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멘탈 모델 혹은 심적 표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협동에 대해서 우리 조직의 협동으로 한 군데로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것이 미션일 때도 있고 비전일 때도 있고 또는 뭐 협동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각일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렌즈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런 렌즈를 통해서 집중된 것들이 협동으로 이어지고 핵심은 협동의 실행을 통해서 결과를 경험함으로써 그 결과를 통해서 협동하니까 되는구나 혹은 이거 했는데 부족했구나 이런 것을 다시 피드백함으로써 협동이 학습된다라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즉 협동은 협동 일구기를 통해서 실현된 것이 즉 협동의 실행으로부터 학습이 되고 교육을 받았다고 바로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협동을 실행한 경험으로부터 학습된다는 모델입니다. 네, 이 협동 일구기 모델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현재 한국 생협의 역사로 돌아봤을 때 주로 이런 역량들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앞서 그 발표에서 협동의 근력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주로 협동의 근력을 되게 높일 수 있는 부분이겠다. 이런 근력이 좋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팀에서 한번 뽑아본 것이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협동의 렌즈를 제시하는 것, 그다음에 협동의 시스템을 짜는 것, 협동의 전환 비용을 설정하는 것, 협동을 습관화하는 것, 그리고 협동을 학습하는 루프의 속도를 높이고 유효한지 정기적으로 돌아보는 것 6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동의 렌즈와 시스템이라고 했는데요. 협동의 렌즈와 시스템이 하는 역할은 한마디로 협동이라는 시야를 한쪽으로 렌즈처럼 모아주고 이 시스템에 따라서 협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협동이 무엇이라고 한 우리 조직의 협동은 뭐다? 한살림의 협동은 뭐다? 알쿠벳은 이렇게 하는 게 협동이다 라고 하는 구성원들의 일단 일종의 마인드셋을 형성시켜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형성된 마인드셋이 구성원들을 한 군데로 모아줄 수 있는 그런 구심력을 제공을 합니다. 네, 그럼으로써 구성원이 흥하고 구성원의 이해관계와 조직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서 조직이 흥하면 구성원도 흥하고 구성원이 흥하고 조직도 흥하고 흥망성쇠가 같이 될수록 협동이 잘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환경 변화가 매우 심한 상황에서는 이 렌즈가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면 오히려 협동을 방해하는 유효한 효과적인 협동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성장할수록 그리고 환경이 변화할수록 규모와 환경 변화에 맞게 이 렌즈와 시스템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환비용 설정과 습관화인데요. 전환비용 설정을 한마디로 협동을 배신한 자에게 응징하는 것을 잘 만드는 것이 협동에서 꽤 중요한 실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협동이라고 하면 되게 뭔가 아름답고 하나 되는 것만 생각해서 이것을 빼먹는 경우가 많은데 협동조합 150년의 역사는 협동을 해친 자를 응징하는 수단을 잘 만드는 것이 실력이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습관화는 이런 협동을 잘함으로 조금 올려주세요. 네, 습관화는 이런 것을 잘함으로써 늘 협동을 자주 하면 할수록 협동을 하는 습관, 특히 협동조합에 돈을 내고 시간을 내고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 그래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봤을 때는 조합원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수준까지 잘 되게 만드는 것이 협동의 습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이 5번째하고 6번째는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루프의 속도는 결정하는데 공을 들여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될 때가 많은데 불행하게도 협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불완전하더라도 빠르게 학습하고 실행해 보는 것이 협동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논의보다 작은 실행에서 더 잘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실행에서 배운 것을 조합원과 공유하는 민주주의가 빠르게 발달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협동의 실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저희가 협동조합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의 거버넌스가 오히려 다수의 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빠른 협동의 학습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협동조직 렌즈화 시스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두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의 경험으로 돌아보았을 때, 저희가 연구에서 돌아본 걸로 지금 현재 한국생협이 가지고 있는 렌즈화 시스템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주로 만들어졌고 20년대 초반에 거의 업그레이드가 맞춰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그때와 시대적 상황이 많이 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전히 이 방식이 유용한가, 여전히 이 협동의 상이 유효한가를 돌아보고 지금 여기에 유효한 협동의 방식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협동조합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없는 보너스입니다. 조금 올려주시면, 저희가 제시한 6가지로 현재 한국의 생협들의 좀 상황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는 되게 미미했으나 훌륭한 모델들을 가지고 시작했고, 현재 그 다음에 90년대와 2000년대에 되게 좋았던 않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엄밀한 연구의 결과는 아니고요. 네,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갖게 해본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좀 해보았던 것은, 이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협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정해진 협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협동을 잘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연구를 통해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많은 협동의 피드백을 바랍니다.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연구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속한 조직을 이해하고 거기에 자료를 얻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속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이런 실증적인 부분을 더 보완하고 싶고,